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힙해 보이고 일 잘해 보이고 합격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세요? 아주 큰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필요한 기능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제가 자주 보는 캐릿이라는 미디어에서도 MZ세대, 그러니까 10대, 20대 사람들이 노션을 어떻게 쓰는지 노션 활용법을 글로 써서 보여주고 있고요.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활용한다 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고한 퍼블리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이 따로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취업했다는 분들 많이 보셨죠? 저는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올려주세요. 그들이 말은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합격했다고는 하지만 그 실체는 포트폴리오를 진짜 잘 만드신 분들이에요. 노션은 도구일 뿐이지 본질은 자신이 한 경험과 그것을 얼마나 잘 설명했냐입니다. 실제로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든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노션 말고 파워포인트나 워드로 만들어 보라고 해도 그분들은 잘 만들 거예요. 그 이유는 내용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를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노션은 파워포인트, 일러스트, 포토샵으로 만드는 것보다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보다 공유가 간편하고 영상, 음성 파일, 링크 등 복합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 효과가 높다. 일 뿐이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션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노션으로 보낸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추가 점수지 합격 점수가 아닙니다. 혹시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참고했던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글들을 넣어뒀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내용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말 제가 추천하는 분들의 글이에요. 저도 참고를 많이 했었고 이번에도 그 글을 참고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앞에서는 노션 포트폴리오를 왜 만드냐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노션으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건 어떻게 만들었지? 나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팁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아봤으니 잘 살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포트폴리오의 팁은 텍스트의 색깔과 이모지를 넣는 것입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의 색깔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텍스트에 넣을 수 있어요. 텍스트에 색깔을 넣으면 이 텍스트에 눈이 확 가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표현에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노션에서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이 이모지인데요. 이모지를 중간중간에 삽입할 수 있어서 좀 더 깔끔한 모습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모지를 만드는 방법은 쉬워요. 아무 곳이나 이렇게 빈칸을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면 이모지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주면 원하는 이모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콜론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엔터키 왼쪽에 있는데 콜론이라는 버튼을 Shift와 함께 눌러주면 콜론이 키보드에 생기고요. 이렇게 콜론이 생기고 여기에서 한글로 입력해줍니다. 한글로 저는 불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러면 불이라는 이모지가 나옵니다. 클릭해주면 원하는 이모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초밥 이렇게 입력하면 초밥 이모지가 나와서 엔터를 치면 되고 또는 달이라고 입력하면 달에 관련된 이모지들이 나와서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모지를 입력하고요. 이모지는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태그나 다른 곳에서 안 쓰인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콜론을 눌러서 검색을 했을 때 이모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텍스트 블록에 이모지를 만들어 놓고 Shift로 선택한 다음에 Ctrl X 오려두고 다른 곳에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모지를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색깔을 넣는 거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텍스트를 선택하면 팝업이 떠요. 이 팝업에서 A 버튼 누르면 텍스트의 색깔을 원하는 색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잘 하셔도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서에서 눈에 확 띌 수 있는 시각화를 할 수 있고 이모지를 통해서 조금 더 깔끔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갤러리에 글자만 남기는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기능입니다. 경력이라는 부분을 해서 생산성 컨설턴트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했다, 이러이러한 업무를 했다라는 내용과 협업툴 잔디에서 일할 때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션 도입 기업을 위한 협업 컨설팅 템플릿 제작,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어요.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여기에 링크를 넣어서 클릭하면 되도록 만들어 두긴 했지만 그 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설득을 해보고 싶을 수 있어요. 갤러리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 넣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페이지를 볼 때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페이지 안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장은준 님의 포트폴리오에서 참고했고요. 아래로 좀 내려오시면 이렇게 프로젝트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의 제목, 그리고 어떤 걸 했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기간 관련된 사이트겠죠. 프로젝트의 목적, 그리고 소개 내용이고요.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리고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넣고 피드백은 무엇인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본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분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았어요.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면 저는 이분을 정말 채용하고 싶을 거예요. 이 내용을 차용해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핵심 요약본 정도만 한 페이지에서 보고 좀 더 보고 싶으시면 경력 상세에 들어와서 내용을 보세요 라는 형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해볼 거는 갤러리에 글자만 남기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저는 갤러리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이미지 미리 보기가 있죠. 얘를 없애줄 거예요. 이름부터 경력 상세 2 이렇게 해주고 점점점을 누른 다음에 속성에 카드 미리 보기를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없어지고요. 카드 크기를 작게 줄여주면 페이지 1, 2, 3이 위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페이지 이름만 그리고 아이콘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위와 똑같은 페이지가 되죠. 이 페이지에서 안에 내용만 채워주면 되고 태그는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 태그를 속성을 삭제해줬어요. 생성일도 속성을 삭제해줬고요. 안에 내용을 위와 같은 모양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겨우 3개만 했지만 여러분들은 내용이 많을 수도 있어요. 대외 활동을 하나하나 다 입력하시면 내용이 아주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페이지 템플릿을 해줄 건데 새로 만들기 옆에 이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고요. 템플릿 페이지가 있습니다. 새 템플릿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경력 상세 템플릿 이렇게 이름을 작성해 준 다음에 이 이름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점점점을 누르고 전 전체 너비로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와 같은 내용 목차를 먼저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목 3으로 프로젝트명을 써줍니다. 제목 프로젝트명도 복제를 해줄 거예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자동으로 목차가 뜨고 여기에서 콜아웃 하나 만든 다음에 콜아웃을 프로젝트명 오른쪽 끝으로 넘겨줍니다. 위치도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진과 피드백 내용을 넣을 거예요. 자기 역할을 앞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볼드 처리 3개를 다 해줄게요. 그리고 안에 이미지를 넣을 거니까 이미지 넣고 그냥 이미지를 복제해줍니다. 피드백도 글머리 기호를 만든 다음에 말도 글머리 기호를 만든 다음에 복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뭐 기간이나 참가자 또는 관련된 링크들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복사해서 컨트롤 C 그리고 프로젝트명 옆에 또 안을 만들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조절을 크기만 조절해주면 되죠. 똑같이 반복. 이렇게 크기만 조절해주면 됩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프로젝트명만 써주면 되고요. 나머지도 내용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 경력 상세 템플릿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걸 만들어 줄 건데 얘를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운 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만든 템플릿 아이콘이 떠요. 얘를 클릭해 주면 원하는 페이지 이름에서 우리가 방금 만든 템플릿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내용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는데 연락처가 없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연락처를 자기의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는 게 좋고요. 이 메일 주소 앞에는 이모지를 넣었습니다. 메일에 관련된 이모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도 혹시나 또다시 올라가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맨 아래에서도 제 연락처를 볼 수 있도록 맨 아래에 넣어줬고요. 이 C라는 게 있어요. 이게 카피라이트, 저작권 이런 건데 사실 뭐 노션 페이지에 저작권이 얼마나 있겠냐 싶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기분이 좋긴 하겠죠. 여기에서 뭐 카피라이트 바이 누구누구 또는 뭐 C 바이 누구누구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C라는 특수문자를 넣었어요. 윈도우이신 분들은 그냥 미음 누르고 한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맥이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특수문자 입력하시고 이응에 들어오면 이렇게 C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을 회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래에는 전 라스트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라스트 업데이트는 이 포트폴리오가 업데이트된 날짜를 의미하는데 뭐 이거를 인사 담당자에게 보여주려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언제 이걸 업데이트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거예요. 골뱅이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 건 날짜가 지나면 이건 어제 또는 그제 또는 일주일 전 이렇게 날짜가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골뱅이를 누르고 오늘이란 단어가 있어요. 오늘 업데이트 했으면 그냥 오늘을 클릭하시면 되고 또는 12월 21일에 업데이트를 했다. 그러면 2020 연도부터 연, 월, 일 순서로 쓸 거예요. 슬래시 12월 21일 이런 식으로 써주면 날짜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면 날짜가 지정돼요. 날짜를 넣어준 것도 꿀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은 조회수 트래커입니다. 조회수 트래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뷰 10, 10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은 오늘 조회한 숫자고요. 오른쪽은 전체 조회한 숫자예요. 이 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냐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페이지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을 했어요. 그때 이 조회수 트래커를 보고 이 담당자가 내 페이지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파악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인사 담당자 한 분에게만 보내고 철저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만들고 싶으시면 공유 버튼을 누르고 먼저 웹에서 공유, 이 링크를 복사합니다. 웹에서 공유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렇게 링크를 복사하고 인터넷 주소창에 hitsufom 이라는 곳에 들어옵니다. 이건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들어와서 여기 타겟 URL에 방금 복사한 노션 링크를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여기에서 아이콘을 넣고 싶으시면 아이콘을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노션도 있고 원하는 아이콘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더, 라운드나 플랫 이거는 직사각형이냐 각이 둥근 거냐를 선택해 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 부분 히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색깔을 말해요. 글자색이 하얀색으로 항상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두운 색이 좋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콘 컬러도 이 회색이 전 제일 좋았고요. 타이틀을 저는 히츠가 아니라 그냥 뷰라고 해둡니다. 또는 대문자로 뷰 이렇게 해두고 있어요. 컬러, 카운트 백그라운드 컬러가 여기 이 부분의 초록색 부분이에요. 초록색을 원하는 색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맨 아래에 인베드 URL 노션이라고 있어요. 이 URL을 카피 눌러줍니다. 노션에 들어와서 이미지 인베드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미지가 떠요. 얘를 위치만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가운데 정렬이고 얘는 왼쪽 정렬이죠. 그러면 새로운 텍스트 블럭을 하나 만들고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면 이 아이가 넘어가게 됩니다. 크기만 조절해 주시면 위와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우피에 연결하기인데 노션 페이지를 저만의 웹사이트처럼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제 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노션에서 건들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더 예쁘게 달아줍니다. 예를 들면 제 노션 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렇게 눈이 내려요. 눈이 내리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이미지를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일반 노션 페이지에서는. 근데 우피에서는 이미지에 링크를 달 수 있어서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채널톡 채팅 상담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걸 달 수 있어서 이 페이지에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기존 노션의 폰트와는 좀 다르죠. 이거는 G마켓 산스라는 폰트를 우피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정을 하면 폰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제 사이트에 통계 수치도 볼 수 있어요. 제 사이트에 몇 번 페이지 뷰가 되었고 한 달 동안 페이지 뷰가 얼마나 되었는지 볼 수 있고 페이지별로 방문자 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에서 허용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검색 엔진에서 허용은
노션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트 맵도 볼 수 있고 로고나 이미지 이런 것도 지정하고 스타일에 보면 이렇게 내비게이터를 숨기거나 다크 모드 테마를 하거나 페이지 뷰 카운트, 우피 로고 숨기기 이런 폰트도 설정할 수 있고 컬렉션, 검색 기능 숨기기, CTA 버튼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GA, 구글 애널리틱스를 달거나 페이스북 픽셀, 채널톡, 구글 애드센스, 디스커스, 페이스북 챗 이런 것들도 달 수 있습니다. 도메인별로 한 달에 3,900원인데 포트폴리오를 여기에 연결하면 조금 더 예쁘고 좀 더 고도화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구글에서 검색하기를 해두면 좋은데 공유 버튼 누르고 링크 옵션에 검색 엔진 인덱싱이 있어요. 이 페이지를 열어두면 노션 페이지가 구글에서 검색이 됩니다. 전 시즌을 입력합니다. 여기에 전 시즌 홈이라고 나오죠. 얘를 클릭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 포트폴리오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검색되게 할 수 있는 게 노션의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나 포트폴리오를 만드신다면 이렇게 검색 엔진 인덱싱이라는 기능을 켜두시면 구글에서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뭘 검색했을 때 제일 첫 페이지에 뜨고 싶다 하시면 검색 엔진 인덱싱을 켜시고 이 링크를 열심히 뿌리셔야 돼요. 블로그에도 달고 페이스북에도 달고 인스타그램에도 달고 열심히 뿌리고 사람들이 이 링크를 많이 클릭해 주셔야 검색 지수가 올라가서 상위에 노출됩니다. 저 이거 1페이지 띄운다고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모바일 뷰예요. 모바일 뷰가 뭐냐면 핸드폰으로 이 페이지를 봤을 때 어떻게 변하는 거냐를 보여주는 건데 개발자 정보 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볼 때 이 페이지를 모바일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변하냐를 보여주는 거죠. 제 페이지를 모바일에서 보면 기기도 바꿔볼 수 있죠. 모바일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 볼 때 이렇게 한 글자가 잘리잖아요. 여기 한 글자, 여기도 한 글자가 잘리죠. 이러면 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을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이미지도 얘는 꽉 차는데 얘는 동그라미가 살짝 작고 그렇지만 이 한 줄은 딱 깔끔하게 끊어지죠.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서도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제가 만든 페이지를 모바일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아래에서는 제가 써둔 글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좀 잘리죠, 아래로. 그럼 이런 것들은 한 줄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빼고 볼게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빠지면 한 줄이 깔끔하게 끊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예쁘고 지금 글작성도 이쪽 끝에 있으니까 라이트 글작성 뭔가 느낌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저는 이 링크를 제거하고 여기에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이트에 이렇게 라이트를 클릭하면 바로 그 링크로 이동할 수 있겠죠. 비디오도 복사하고 링크 제거 누르고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주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여요. 저는 다른 것들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경력에서도 지금 다 한 줄로 끝나는데 얘 두 개만 두 줄로 끝나죠. 그러면 이것도 한 줄로 줄여주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한 줄로 만들어주고 얘도 이렇게 되면은 한 줄로 만들어줘서 깔끔하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주면 모바일에서도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얘도 모바일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원하시는 바대로 깔끔하게 줄여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외부 활동, 외부 출연 여기까지 딱 내용을 보시면 돼요. 모바일 뷰까지 했을 때 내가 봐도 깔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 제출하는 거는 모바일 뷰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우연치 않은 기회에서 깔끔한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참고했던 페이지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장은주님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디자인도 좋지만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좀 편해요.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분들처럼. 그리고 정혜윤님도 이렇게 만드신 게 있어요. 한눈에 보기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는 사실 개인의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정혜연님도 정말 대단하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넣으시고요. 다음에 보민님도 이렇게 만들어준 내용이 있고 이분들은 나중에 한 번씩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아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력서 만들 때 참고했던 글들도 몇 개가 있어서 이것들도 한번 링크를 설명란에 달아둘게요. 이것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어떤 내용을 넣을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디자인을 만드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노션 포트폴리오는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지 포트폴리오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